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과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는 사람 말이죠. 놀랍게도 이 차이는 외모나 재력, 학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5가지 행동의 차이일 뿐이죠. 오늘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누구라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회사 회의실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할 용기가 없었고 말을 해도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죠. 정말 답답하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오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동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주목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들을 다르게 할 뿐이었죠. 이것을 깨달은 후 저는 제 행동 패턴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들었고 제 의견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사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그 5가지 비밀을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익혀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자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는 것처럼 말이죠.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앞으로 나와 있고 가방의 무게 때문인지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고 머리를 곧게 세운 채로 걷죠. 로봇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지만 분명히 자신감이 느껴지는 자세입니다. 마치 세상 모든 곳이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다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뇌는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단 3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세죠. 당당한 자세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움츠린 자세는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죠.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강한 개체일수록 더 당당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커디 교수 연구에서 2분 동안만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5%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20% 증가한다고 해요. 즉 자세만 바꿔도 실제로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깨를 뒤로 젖히고 머리를 들어보세요.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머리 뒤쪽, 어깨, 엉덩이, 종아리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벽에서 떨어져 나와도 같은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걸을 때는 정수리에서 실이 하늘로 당겨진다고 상상하면서 걸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목이 길어지고 어깨가 펴질 겁니다.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서 앉으세요. 양발은 땅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고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해야 하지만 2,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가 유지되죠. 그런데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속도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걸음걸이도 여유롭고 말하는 속도도 차분하며 심지어 손짓까지도 천천히 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죠. 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두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빠르게 걷고 빠르게 말하고 모든 행동이 급급해 보이죠.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통제력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차분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패닉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침착하고 여유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것이 바로 느린 움직임이 주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천천히 움직인 것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더 기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유일하게 느긋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느린 움직임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걸을 때 평소보다 20%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잠깐의 쉼을 넣어보세요. 급하게 말을 이어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손짓도 천천히 해보세요. 뭔가를 가리킬 때나 설명할 때 급작스러운 동작보다는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더 우아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어요. 특히 원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연습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여유로운 속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들리거든요. 이제 시선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할 때 눈을 어디에 두느냐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화 중에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화하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합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리듬으로 시선을 맞추고 돌리기를 반복하죠. 보통 3, 4초 정도 눈을 마주친 후 잠깐 다른 곳을 보다가 다시 눈을 맞추는 패턴입니다. 눈 마주침이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또한 자신감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은 뭔가 숨길 것이 있거나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반면에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믿음직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이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개체일수록 당당하게 시선을 유지하거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적절한 아이 컨택은 상대방의 호감도를 3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신뢰도도 크게 향상시키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눈 맞춤을 잘 안 하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대 직원과 인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점차 익숙한 사람들과의 대화로 확장해 나가보세요.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대화를 더 즐거워하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테니까요. 올바른 아이 컨택의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말을 할 때는 3, 4초간 눈을 마주친 후 잠깐 다른 곳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맞추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더 오래 눈을 마주쳐도 괜찮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보면 부담스러우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그룹 대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봤다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보는 식으로 시선을 분배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제 경청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바쁘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실제로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요.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같은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들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다고 하면 어디 산에 가셨어요? 날씨는 어땠나요? 경치가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같은 후속 질문이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죠. 이 사람은 정말 내 얘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바쁘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가 됩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말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당연히 치워두고 시계를 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런 작은 신호들을 다 캐치하거든요. 몸을 상대방 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관심 있다는 것을 몸짓으로도 표현하세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것은 방어적인 자세로 보일 수 있어요. 중간중간 그렇군요 같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적절한 반응은 상대방이 계속 말하고 싶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감정에도 주목하세요. 기쁜 일을 얘기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얘기를 할 때는 공감해주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끊고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침묵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급 기술이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용한 순간이 오면 불안해서 빨리 말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싫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죠.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히 활용하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하는 거예요. 회의나 토론에서 모든 사람이 의견을 쏟아낼 때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한마디 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임팩트를 주죠. 왜냐하면 평소에 말을 아끼던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분명 중요한 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일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침묵은 또한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후 바로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상대방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더 깊이 있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더 진솔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침묵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길이의 침묵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길면 어색하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침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질문에 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질문을 던진 후 최소 5초 정도는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3초 정도만 기다리고 다른 말을 시작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회의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한 후에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더욱 주목받을 겁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침묵은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말고 잠깐 침묵을 유지해보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진정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무례한 침묵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해도 대답 안 하거나 질문에 너무 오래 답하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나죠. 이 5가지 방법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모두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자세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이고요. 느린 움직임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러운 눈 맞춤은 진정성과 자신감을, 진심 어린 경청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죠. 적절한 침묵은 내적인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또한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급하지 않고 여유로우며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민감해서 가짜 행동과 진짜 행동을 본능적으로 구분해냅니다. 억지로 꾸며낸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심이 담긴 작은 변화가 가짜로 꾸며낸 큰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후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 교정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연습한 다음 그 다음 주에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주에는 눈 맞춤 연습을, 넷째 주에는 경청 기술을, 마지막 주에는 침묵 활용법을 익혀보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면 부담도 덜하고 더 확실하게 몸에 뱄니다. 또한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니까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해야 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연습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어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나 표정, 눈 맞춤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직장에서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거나 말이죠.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다거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한 분은 자세 교정과 천천히 말하기만 바꿨는데도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능력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더 리더십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경청 기술을 익힌 후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데이트에서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상대방이 더 관심을 갖고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신호들을 읽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존경은 따뜻함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해야 해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당당하면서도 친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주목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존경을 받기는 어려워요. 진정한 리더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기술들을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어야 해요. 지금부터 이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당장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서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평소보다 20%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